NLL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북한 어선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목선이라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어선의 NLL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북한 어선, 목선,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좀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이 넘어오면 우리 해군이 고속 경비정에 가서 재빠르게 가서 경고 사격을 탕탕탕 해주면 이제 태각하는 항상 그런 메커니즘인데 그런 메커니즘이 이번에는 전혀 막 작동을 안 했다는 거죠. 뭐 사실 작은 크기도 아니었고 목선치고 꽤 컸어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함경북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죠. 뭐 사실 과거도 이러한 사례들이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침범으로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다가 전투가 벌어지면 북한은 항상 뭐 남측 경고장 이런 비슷하게 뭐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서 군사적 도발을 자신들이 해놓고 우리가 했다 우기면서 뭐 강력한 뭐 타격 행동으로 뭐 복수하겠다 반박하겠다 뭐 그런 얘기로 항상 협박을 하는데 이렇게 왜 자신들이 뭔가 이러한 일을 왜 벌이고 이런 NLL 침범 행위 자체를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행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시아에 있는 영유권 분쟁이 참 많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중국, 일본, 다오이다오라는 섬, 일본명으로는 센가쿠열도 이 섬 하나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아주 피터지게 했었죠. 지금도 이제 뭐 영토 분쟁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남중국해에 있는 난사군도라고 해가지고 또 시사군도, 난사군도, 시사군도는 참 이 영유권을 놓고 베트남과 뭐 필리핀, 중국은 참 영토 분쟁의 무대에 항상 서 있네요. 과거부터. 아무튼 그렇게 충돌을 빚고 이렇게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에 있는 이어도도 자기네 뭐 수엔자오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영토다. 그렇게 뭐 자기네 영토 포함된다고 밝히고 영토 분쟁을 점진적으로 늘리는데 사실 우리나라와 충돌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항상 뭐 일본과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항상 외교적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외교적 분쟁 자체가 뭐 일본은 중국하고 다오이다오 뭐 생각을 또 가지고 있지만 또 일본은 또 위쪽으로는 러시아와의 어떤 그 쿠릴 열도 일대에 대한 영유권 분쟁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영유권 분쟁들 지금 제가 열거한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점이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영토 영유권 분쟁을 우리가 둘러싸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외교적 마찰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런 어떤 NLL 경계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고 있을까요? 이런
분쟁 지역을 이슈화시켜서 나중에 자신의 협상 카드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자신의 어떤 남쪽에 있으면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 어떤 힘을 줘서 선거에 영향을 좀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NLL이 중요한 거는 과거 14선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천안함, 연평도 이런 사건들 다 뒤로 하고 14선을 무조건 이행을 한다고 그때 김정일 위원장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지난 2007년에 14선을 했었죠. 그때 이제 열린 정상회담에서 경제특구도 만들고 평화수역도 설정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화수역이 설정될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NLL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말인데 북한 선박이 마음대로 이 해역을 넘나든다 생각해 보세요. 유사시에 우리나라가 서해 5도 방위 정말 그 어마어마한 짐을 지게 되는 불리한 조건이고요. 항상 공격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공격을 받는 쪽이니까 방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배경에는 또 자꾸 이제 NLL 무력 충돌이 자주자주 발생하게 해서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지금으로 봤을 땐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북한 어선의 NLL 침범 의도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선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어떤 선거제도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북한 어선의 이런 NLL 침범 우리가 이제 뭔가 군사적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분히 어떤 정치적 목적에 저는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 깔아놓은 쥐덫에 걸리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바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어떤 책략, 어떤 지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은 이상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무제주 손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조조, 흔히 알고 있는 말로는 조조 또는 이제 위무제라고도 하는데 그런 말을 했죠. 조맹덕.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략과 권모술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모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자국의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안보 태세와 어떤 국방력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 선진국이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IT 공격에 우리나라나 미국은 잃어버릴 게 있지만 북한에 우리가 IT 공격을 복수한다 해도 북한은 사실상 크게 타격을 입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더 많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좀 더 있으면 사회 시스템이 조금 더 보완되는데 속도가 좀 나고 앞으로 이런 자국의 어떤 안보 경계가 구멍이 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실무자들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우리가 이슈화를 시켜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서 이러한 일에 올바른 처방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어떤 방향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북한 어선에 대한 문제는 참 찝찝한 부분이 있고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 정유재란 여러분들 아시죠? 정유재란의 그 당시에 수군통제사 원균, 그가 이제 일본군한테 참패했죠. 왜 참패했나요? 간단합니다.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기습을 당한 거는 우리가 안보가 그 당시에 약했기 때문인데요. 전투 중인데 야밤이라 해가지고 경계 근무 하나도 안 하고 우리가 모두 잠자다가 이 수군 통제사 원균은 처참하게 싸우지도 못하고 기습당해서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 조선 해군의 허무한 패배를 그 원균의 칠천량 해전이라는 치욕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고요. 허무하게 패배했죠. 그만큼 경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상 감시 시스템은 정말 과거에 어떻게 영속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허점이 크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경 북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철저히 선원들을 조사해 봐야겠지만 우리 군의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말로 절대 합리화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계망을 갖추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술사가 없는 어떤 과거와 같이 삼척 무장공비 세력 같은 거였다면 참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참 아찔하죠. 이분들이 기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무장공비였다 그러면 분명히 선량한 시민이 또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천만다행이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무방비 경계의 어떤 구멍, 이 허점, 이건 정말 우리가 제대로 국민적인 관심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이 엄중한 문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해경과 해군이 좀 더 시스템을 확고히 변화시키고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고맙습니다.